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얼마 전 여주로 이사를 오게 된 38살 여자입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하려고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이쪽으로 삶의 터전을 결정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길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니 많이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바라보는 창밖의 풍경은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해줍니다. 남들은 제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해 여주까지 도망친 거라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이사를 결정한 거고 지금 현재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만 같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제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남아있던 불편한 감정들을 하루라도 빨리 떨쳐버리고 싶어 제가 겪은 사연을 전부 털어내 볼까 합니다. 작년 이맘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을 때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재혼이었고 저는 초혼이라 거의 대부분 남편 의견에 따르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의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전화하셔서 놀랐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하마터면 엇갈릴 수도 있었어요. 그게 있잖아. 시애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 하는 것보다 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새아가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애미가 말한 것처럼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게 좋겠지? 아들놈에게 먼저 말해봤는데 말도 안 된다며 결혼식 올린 후 혼인신고 한다잖아. 식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시애미 말 나온 김에 다음날 혼인신고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세아가 어떻게 생각하니? 시애미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갑자기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결혼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왜 그러시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뭐긴 뭐겠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시애미가 마음이 좀 약해서 그래. 아무래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하는 결혼이라서 그런지 또다시 엎어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시애미 말대로 해주면 안 될까? 곧 있으면 결혼식 올릴 건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요즘 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일단 의논 좀 해볼게요. 정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불안한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너도 잘 알겠지만 동수가 결혼을 한 번 했잖니. 그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식을 올려놓고 각자 너무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했지 뭐야.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법적으로 부부로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 새아가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한번 겪게 되니 시애미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렇단다.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 어차피 다음 달 식 올리는 거니 크게 상관없잖아. 혼인신고부터 하자. 갑작스러운 제안에 난감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문자를 남편과 주고받으면서 카페 위치를 알려줬는데 남편이 단둘이 만난다니까 내심 불안했는지 급하게 카페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대화를 했냐고 물어보는 말에 시모는 남편의 시선을 회피하면서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입을 꾹 닫고 있길래 제가 대신 남편에게 좀 전에 있던 상황을 알려주었죠.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쓸데없는 말을 했다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급격하게 흥분한 남편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었죠.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아들 걱정 안 하면 누굴 걱정하겠니? 너 그때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니라서 이것저것 처리하는데도 불편한 점이 많았잖아. 동수 너도 후회했었잖아. 자기 딸 세상 떠나게 만들었다며. 사돈댁 찾아와서 어떻게 했었니?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라 동수 너는 결혼을 했던 것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그때 안 싸더니 자기 딸 세상 떠나게 한 장본인이라고 고소까지 했었지? 사람의 앞일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야. 그러니 어차피 다음 달 결혼이니까 혼인신고부터 하라는 거고 먼저 하든 늦게 하든 그게 상관없는 거잖아.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니? 시모의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시모가 하는 말도 들어보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였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스러워하는 마음에 좋은 의도로 혼인신고하라는데 굳이 시모의 감정까지 건들면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설명한 뒤 점점 안 좋은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자리를 마무리한 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며 의견을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결혼식보다 혼인신고가 더 중요한 거라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 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준다는 말을 끝으로 결정권을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모가 원하는 대로 남편과 결혼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고 막혀있던 불편한 마음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시모도 기분이 좋았는지 주말에 시댁에 와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며 시간을 보내자고 한결 가벼워진 목소리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주말에 같이 저녁 먹자고 얘기하셨지? 나한테도 몇 번이나 그 얘기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결돼서 기분이 좋으셨나 봐. 내가 요즘 일이 바빠. 당분간 자주 못 만나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아마 이번 주 주말 전까지 계속해서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내 밑에 달려있는 입이 많다 보니 한시도 게을리할 수가 없어. 전화는 자주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남편은 회사의 대표로 꽤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감이 상당했었고 일에 대한 의욕도 많았었어요. 그런 멋진 모습을 보니 내 남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행복만 가득하게 바랐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시모와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지 잠시 통화를 하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누구의 전화길래 핸드폰이 울리자마자 번호를 확인하곤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어 보이길래 걱정이 되었어요. 한참 뒤 돌아온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열을 삭히기 위해 한가득 담겨있는 물컵의 물을 순식간에 들이키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애써 웃어 보이며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런다는 한마디의 말을 한 뒤 식사를 마저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거의 저녁 식사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신 아버님이 남편을 슬쩍 불렀고 단둘이 무언가 할 말이 있으신 듯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맛있게 먹었냐며 화제를 돌리셨는데 갑자기 부엌에 있던 창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식탁 위에 제 주먹보다 조금 더 큰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음식이 담겨있던 식기에 부딪혀 순식간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뭔가 싶어 밖을 쳐다보니 너무 늦은 저녁이라 밖의 풍경은 보이지 않았고 비명을 지른 소리에 놀란 남편과 아버님이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시댁집이 도심 주택이라 외부인이 많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었는지 당황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은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주변이 너무 어두웠고 CCTV에는 범인의 모습이 찍히지 않아 상황은 종결되었어요. 시부모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불안해하며 깨진 유리창을 테이프로 붙이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충 정리가 끝이 났는지 주워 담은 유리 파편들을 버리고 오겠다며 유리 조각이 담긴 박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놀란 나머지 깨진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혼자 밖으로 나간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 따라 나섰는데 대문을 열고 주위를 둘러봐도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유리 같은 경우 다른 곳에 따로 버리는 곳이 있는 것 같아 늦은 저녁이라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남편이 걱정이 돼서 주위를 살피고 있던 도중 남편이 도로 쪽 정류장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보여 상황을 살펴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남편 앞에 서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저녁 시간에 둘의 대화가 공기를 울리며 제 귀에까지 들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인 거야? 사람 하나 세상 떠나보내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나 봐. 이 세상이 전부 자기 거 같지?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내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꼴 보기가 싫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와 한평생 함께하고 싶은 게 그게 잘못된 거야? 내 아내와 나는 그 누가 뭐라 해도 갈라놓을 수 없는 법적인 부부라고. 이제 어쩔 건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가 놔둘 것 같아? 네가 가지고 있는 행복 오래가지 못할 거야. 두고 봐. 그렇다고 사람들 위험하게 주방으로 돌을 던져?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한 번만 더 나 건드리면 그때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여자도 참 불쌍하다. 당신이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면서 재산 많다고 접근해서 혼인신고까지 했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
내 여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 그 누구보다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여자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찾아오지 마. 두 사람 사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둘의 대화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게 저한테 별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리창을 깬 범인이 누구인 줄 알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보며 애써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의 한마디에 순간 정적이 흘렀네요. 깨진 유리 버리려고 나갔다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너 혼자 밖으로 나가서 새아가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알아? 그래요? 혹시 몰라 주변에 돌 던진 놈이 있나 해서 찾아보고 오던 길이었죠. 많이 걱정했구나. 그렇지.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길래 내가 신경이 안 쓰이겠어. 그래도 별일 없이 들어와서 다행이네. 동수야, 네가 한참 있다 들어와서 새아가가 많이 불안했는지 너 찾겠다고 뒤따라 나갔었어.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단다. 밖에 나왔었다고? 언제? 어디까지 왔었는데? 그럼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었겠네? 동네 한 바퀴 돌았다며. 아, 그러려고 했는데 길이 너무 어둡고 주변 분위기가 무서워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급하게 들어왔지. 나 무서움 잘 타잖아. 얘는 새아가 너 들어오고 나서 몇 분 뒤에 동수가 들어왔잖아. 밖에서 계속 찾아다니던 거 아니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밖에서 별일 없었지?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했잖아. 남편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섭게 다가왔어요. 갑자기 뱉은 시모의 한마디에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던 도중 아버님이 남편을 부르면서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다행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댁에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먼저 들어가 보겠다며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고 가라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밤길 위험하다고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뺐더니 저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늦은 시간이니 자고 가라며 남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네요. 어쩔 줄 몰라 하니 남편은 괜찮다며 저를 방으로 안내하면서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제가 자고 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난감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그때 이미 시모는 덮을 이불을 가지고 오셨어요. 좋지 않은 기분에 시댁에 있으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시모가 저에게 보여준 많은 배려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는 동안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머릿속을 정리하며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한참을 생각하는데 그때 상황만 보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복잡해진 머릿속만 쥐어뜯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노크하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들어가도 되겠어? 아까 어머니께서 하신 말 들어보니 나 찾으러 동네를 왔다 갔다 했었다며. 그래서 혹시
내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나 해서. 왜? 나한테 변명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야? 당신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니까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래, 맞아. 위험한 상황에서 유리파편 버리겠다며 나갔으면서 한참 동안 안 들어왔잖아. 내가 안 불안하겠어? 당신이 걱정되니까 나가봤지. 그래서 동네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당신이 버스 정류장에 어떤 여자와 함께 서 있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도 대충 들었어. 그 여자가 돌 던진 범인인데 왜 그냥 넘어간 거야? 둘이 알고 있는 사이 같던데?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진 않았지만 싸우고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알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우리 법적으로 부부인 거 알지? 앞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해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모르는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나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래, 내가 미쳐.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 나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딱히 기회도 없었고 얘기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거야. 당신이 이미 대충 어떤 상황인지 봤기 때문에. 내가 말하자면 나와 전에 결혼했던 전처의 처형이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전에 결혼했던 전처의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는 건 아니잖아. 서로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법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암묵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야. 그래서 나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렇게 돌을 던진 거고, 이 사진이 예전에 나와 결혼을 했던 전처라는 사람이야. 물건을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사진 한 장이 서랍에 남아있더라고. 이 사진 정리하기 전에 당신도 궁금할 것 같아서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 그동안 말하지 못해 미안해. 남편의 말에 대충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세상을 떠났으니 그에 따른 원망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위험한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분명 누군가는 크게 다칠 것 같아 남편에게 다시 한번 좋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만약 던진 돌에 다치기라도 했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제 의견에 남편도 받아들였고 그렇게 상황은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또다시 정신없는 일상이 지나 어느덧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다음날 결혼을 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아 들뜬 기분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퇴근 후 만나서 잠시 어디 갈 곳이 있다며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간 곳은 남편이 자주 다니던 병원이었고 그곳에서 뭘 하려는지 몰라 궁금한 표정을 보이자 알고 보니 다음날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많은 긴장으로 인해 체력이 급격하게 소모될지 모른다며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저를 주사실로 데려갔어요. 남편의 행동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만큼 저를 사랑하고 신경 써주는 마음에 감동받아 기분 좋게 영양주사를 맞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같이 맞으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지 조금 있다 들어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렇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양주사를 맞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걸린다는 말에 남편을 기다리다가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고 저도 모르게 잠깐 졸았는데 누군가 갑자기 제 팔에 꽂혀있던 주사바늘을 뽑더니 입을 막곤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겁에 질린 얼굴로 제 입을 막고 있는 여자를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이라 금세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스친 기억은 시댁에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건네주었던 사진 속의 전처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상당히 위급해 보이는 거친 숨소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동자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당신이 결혼하겠다던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 저보고 세상 떠난 사람이라고 했죠? 이것 보세요. 저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가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일단 저랑 같이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쪽도 이미 짐작하고 있을 거예요. 서둘러요. 그 사람 오는 순간 저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어서요. 다시 봐도 남편과 시모가 말했던 전처가 확실했어요. 사진 속에 있던 인물과 똑같았고 다급해 보이는 표정은 저에게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전처를 따라 병실 밖으로 빠져나왔고 둘이서 급하게 달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에 올라타 병원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처가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맞고 있던 영양제는 정말 위험한 거라며 자기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곳에 있던 간호사는 남편이 따로 돈을 주고 안 좋은 행동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자주 다니는 전담 병원이라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너무 소름이 돋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이미 영양제 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전처는 그 안에 수면제를 같이 섞어놨기 때문에 잠이 쏟아진 거라며 분명 깊은 잠에 들었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알 수 없는 곳으로 달리고 있었고 전처의 말대로 핸드폰의 전원은 꺼놓은 상태였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된 이후 경찰들과 동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계속해서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전처와 남편의 관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동안 몸을 숨기고 있었던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한참을 달려 깊은 산골의 별장 같은 곳에 도착을 하니 차량이 멈추었습니다. 너무 놀란 상황이라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지 계속해서 몸이 떨려오자 전처는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담요를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몸의 떨림은 멈추었고 전처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상태를 살피더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남편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고 접근하는 사람이라 아마 그쪽도 큰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혼인신고까지 하셨죠? 그것도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급하게 처리하려고 설득을 시켰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을 그저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생명보험 얘기는 안 했나 봐요. 혼인신고까지 했으니 분명 결혼하자마자 생명보험부터 들자는 말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보험을 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똑같은 전개로 흘러갔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와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된 이후, 계획적인 결혼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혼인신고를 계속해서 미뤘었죠. 그런데 제가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자신들이 역으로 고소를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 저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지금까지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쪽이 저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길래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힘을 합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병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겠죠. 아니에요. 위험하셨을 텐데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아직 생명보험 들지 않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려 했을까요? 그쪽과 다르게 저에게는 다른 목적으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저도 전부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한동안 여기에 몸을 숨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저에게 주시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감정 기복이 심해서 배신을 당했다는 마음이 들면 서러움 때문이라도 전화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전처의 말대로 그 사람이 왜 저한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너무 화가 나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맴돌았었어요. 그래서 전처의 말대로 핸드폰을 넘겨주었고 제가 쉴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 없을 거라는 말에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또다시 눈물이 흘러버렸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전처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 결혼식 당일인데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 같아 부모님도 걱정이 되었지만 전처의 말을 따라야만 이 사건이 해결이 되니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난 걸 확인한 전처는 통화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주방을 가리켰어요. 간단한 아침상을 준비해 주었길래 입맛이 없지만 통화 도중 먹어둬야 한다는 말에 억지로 밀어 넣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전처는 잠시 나갔다 와야 한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렇게 별장 주위를 돌며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전처가 머물고 있던 방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문을 열어보니 책상 위에 제 핸드폰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차마 전원을 켤 수 있는 용기가 없어 다시 내려놓으려 하는데 그 순간 별장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놀란 나머지 핸드폰을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원 버튼이 눌렸는지 핸드폰이 켜졌고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알람 소리가 방에 울려 퍼지자 급하게 전원을 다시 끄고 전처의 방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별장 밖에 들린 소리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니 저녁에는 몰랐는데 날이 밝고 처음 보게 된 주변 풍경은 아무것도 없이 꽤 깊은 곳까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멀리에서 반복적으로 쿵쿵거렸던 소리는 뻥튀기 공장에 있었는지 제 코를 자극했고 멀리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전처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전처의 차가 별장을 향해 올라왔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장을 봐왔는지 양손 가득 먹을 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지나고 경찰서로 찾아갈 거예요. 이미 양가 집안 난리가 났을 테고 아마 수정씨 부모님께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겠죠. 저를 위험에 빠뜨리고 수정씨 또한 위험에 빠뜨린 점에 대해 변호사와 전부 대화를 끝낸 상태예요. 그러니 조금만 힘들어도 참을 수 있죠? 그 사람을 처벌해야 나중에 저희 신변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언제 제 이름을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그쪽에게 이름을 말한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도 모르고 수정 씨를 데려왔을 것 같아요. 전부터 뒤에서 전부 조사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알아야만 수정 씨를 지켜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름을 알았든 몰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전처는 제가 한 질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잠시 쉬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지켜주려 자기까지 위험에 처할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괜히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려 방문을 노크하려던 순간 갑자기 별장 밖에서 누군가 왔는지 자동차 라이트 불빛이 별장을 비췄고 창밖의 상황을 보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차가 별장 앞에 멈췄고 뒤이어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네요. 그 순간 급하게 나온 전처는 다급한 손짓을 하며 저를 방 안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별장의 창문을 깨고 들어왔고 저와 전처를 보곤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수정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내 옆으로 와. 무슨 상황인지 알고 따라간 거야? 어디서 수작을 부리고 있어? 수정씨, 절대 따라가지 마요. 따라가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제발 끝내면 안 될까? 수정아, 내가 너 남편이야. 나는 너밖에 없다고. 다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 제발 내 옆으로 와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절대 믿으면 안 돼. 수정씨, 제가 막고 있을 테니까 도망쳐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뛰어가라고요. 저 사람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한쪽 손에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빨리 도망치라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스쳤던 건 핸드폰을 떨어뜨리면서 전원이 켜진 기억이었고 제 잘못으로 인해 전처까지 위험에 빠뜨려 너무 미안했어요. 힘겹게 도망쳐 복수만 꿈꿨을 텐데 되려 더 큰 위험으로 몰아가서 차마 혼자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소리를 치며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지 않았냐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지는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던지는 물건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전처와 남편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이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결국 둘 중 하나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벌써 한참 지난 일인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조영, 제가 평생 그 아픔 안고 살아갈 테니 이제 우리 그만해요. 세상 떠난 지혜가 이런 모습을 좋아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이 처형이라고? 그럼 정류장에 있던 여자가 저분이란 말이야? 시댁 창문을 깬 것도 저분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저분은 나에게 당신 전처라고 얘기했다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조영은 세상 떠난 지혜와 쌍둥이야. 그래서 당신을 속이는 게 쉬웠을 거야. 내가 그때 사진 보여주고 나서 처형 얼굴을 보게 됐으니 정신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했겠지. 너무 똑같은 모습과 거짓말들에 따라가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무엇을 말했든 그 속에 있던 말들은 전부 거짓이야. 그러니 제발 그만하고 나한테 와. 우리 결혼식 올려야지. 내가 더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네가 내 동생을 세상 떠나게 한 건 맞잖아. 너랑 결혼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당장 내 동생 돌려놔. 그 순간 이 여자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고 남편이 내민 손을 가까이 다가가 잡으려 하자 저를 남편 곁에 가지 못하게 밀치며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려고 저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지켜주기 위해 남편이 품에 안아주었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을 겪고야 말았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남편을 보곤 겁에 질렸는지 그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고 쓰러진 남편을 흔들며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급하게 방에 있던 핸드폰의 전원을 켜고 119에 신고를 한 뒤 응급실로 달려가며 구급차 안에서 멈추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남편의 심장은 끝내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되었네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붙잡고 제발 일어나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의 따뜻한 손은 더 이상 저를 품에 안아주지 않았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부모는 오열을 하며 결국 쓰러지고 말았네요. 저희를 위험에 빠뜨린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혔고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그걸로는 제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예기치 못한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걸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저희 남편을 원망했던 게 너무나 한심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놓는 동안 저에게 왔던 남편의 문자들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몇백 통의 문자에는 전부 제 걱정뿐이었고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번이라도 남편이 온 문자를 살펴봤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많은 곳에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지역에서 새 삶을 살아가려 노력 중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의 손이 아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누구의 잘못으로 돌린다면 그건 엄청난 실수를 초래한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악의 씨앗을 키운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여기에 제가 겪은 일들을 전부 꺼내어 놓고 힘을 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을 떠나보낸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테지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